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한규입니다. 자율협력주행 지원 VTX 통신 플랫폼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TX 통신 기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개라든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릴 때, 또 야간 운행할 때, 이런 경우에 전방에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을 운전자가 판단하지 못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돕고자 만들어진 기술이 VTX 통신 기술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You can see that you cannot see라는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무선 통신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TX 통신은 크게 두 가지 통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Vehicle to Infrastructure 쪽 V2I 통신이고요. 말 그대로 차량과 노변에 설치된 어떤 노변 장치 간의 무선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변에 설치된 어떤 노변 센서가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도로상의 장애물, 낙하물이라든가 정지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같은 것을 감지를 한 후에 이런 정보를 노변에 설치된 노변 기지국을 통해 차량들에게 VTX 통신을 통해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감속이라든가 회피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방의 장애물을 피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Vehicle to Vehicle 통신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이고요. 차량이 운행 중에 스스로 뭔가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장이나 사고라든가 급정거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벤트를 무선 통신을 통해 후방의 차량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후방의 차량들은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감속이라든가 회피 운행이라든가 하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최초 V2I 통신과 V2V 통신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점차 확대가 돼서 차량과 자전거 혹은 차량과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집, 차량과 그리드, 이런 형태로 통신 범위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VTX 통신 기술은 현재 크게 두 가지 기반의 기술이 있습니다. 물리계층 기술로 봤을 때 크게 무선랜 기반의 통신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동통신, 즉 셀룰라 통신 기반의 기술이 있습니다. DSRC라는 것이 무선랜 기반의 통신 기술인데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표준화가 돼서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부터 셀룰라 쪽에서도 이동통신을 이용한 차량 간 통신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이를 CVT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은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건지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많은 실험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계층 기술은 이렇게 DSRC 기술과 CVTX 기술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위치하는 상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IEEE에서 개발한 1609라는 표준이 그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IEEE 1609, 3, 4, 2 이런 표준을 기반으로 기술을 구현하게 되고요. 그 밑에 DSRC라든가 셀룰라 VTX 기반의 물리계층 기술을 접목을 해서 VTX 통신 기술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VTX 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재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코오퍼레이티브 ITS, 약자로 CITS라고 부르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서비스고요. 이 CITS의 정의는 VTX 통신을 도입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도로상에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어떤 장애물 같은 돌발 상황들을 VTX 통신을 통해서 후방 차량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이런 VTX 무선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까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 VTX 기술이 도입된 CITS 기술은 VTX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TS 대표 서비스는
크게 15개 정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위치 기반으로 어떤 차량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로부터 어떤 교통 정보를 생성을 해서 다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 위험 구간 혹은 노면의 기상 정보, 그리고 도로의 작업 구간 등을 차량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교차로 신호 위반 여부를 경고하는 교차로 신호 위반 위험 경고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회전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교차로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버스 운행 관리라든가 옐로우 버스 운행 안내, 그리고 스쿨존 속도 제어, 그리고 보행자 충돌 방지 경고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차량 추돌 방지를 지원을 하고 혹은 긴급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거나 차량의 긴급 상황을 경고하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집주행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집주행은 차량이 열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간의 그 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떤 차량의 연료 효율 면에서 매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간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차량 간의 어떤 위치 정보라든가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를 VTX 통신을 적용을 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차량 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이 군집주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VTX 통신이 같이 접목이 됨으로써 자율협력 주행이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각종 로컬 센서가 설치된 자율주행 차량 내에 VTX 통신 모듈이 장착이 됨으로써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범위를 더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자율협력 주행입니다. VTX 관련된 통신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거의 동일한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IEEE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개발된 1609 시리즈 표준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기지국가 센터 간, 기지국가 단말 간, 그리고 기지국가 신호제어기 간 관련된 다양한 표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TTA라든가 ITS 코리아, 그리고 KS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과는 좀 다르게 엣지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표준화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차량의 지리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지오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동향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VTX 통신 기술을 적용한 CITS 실증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이라든가 서울, 제주도, 수도권 고속도로, 광주, 울산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VTX 통신 기술과 CITS 서비스 그리고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DSRC와 LTE VTX 비교를 위해서 병행해서 실증하는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K-NCAP 안전도 평가 항목에 이 VTX 통신 항목이 편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는 단말기에 대한 CITS 인증,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노변기지국에 대한 CITS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주에서 주별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VTX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SRC 통신 기술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LTE VTX, 즉 CVTX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CITS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VTX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 유로 엔캡 안전도 평가 항목에 VTX 통신 기술 항목이 편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용화 측면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에서 8세대 골프와 전기차인 ID3, IT4에 이 VTX 통신 모듈을 탑재해서 출시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VTX 통신 플랫폼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브리드 VTX 통신 플랫폼 기술은 이제 콘도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요. 개념은 이종통신과 글로벌 표준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VTX 통신 플랫폼 기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용 분야는 자율협력 주행이나 CITS, 군집주행 등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VTX 통신 외에도 셀룰라 통신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카나 OTA 업데이트 같은 기술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신 하드웨어 플랫폼 설계 기술이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RC 2채널, 그리고 LTE VTX 1채널, 그리고 LTE 5G 1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EEE 802.11p나 3GPP 릴리즈 14, 15 같은 VTX 국제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하이브리드 VTX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DSRC와 LTE VTX 통신 기술을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EEE 1609나 SHA 29451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엣지 지오 네트워킹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제 국내 다수 기업들에게 이미 기술 이전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기술이 해당 기업을 통해 국내 다수 CITS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에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VTX 통신에 관련된 공인시험 장비 솔루션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화 수준의 기술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 개발 이력 및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부터 VTX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3세대까지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기술 이전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4세대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최신 기술인 웨이브 LTE VTX 그리고 LTE 5G 그리고 5G VTX까지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VTX 통신 플랫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율협력 주행차 내부에 이제 VTX 통신 모듈로서 저희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블록도도 이제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타 이제 VTX 관련 다양한 기술들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5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VTX를 이용한 CITS 노변기지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이제 시험 장비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TX 통신에서 사용되는 보안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LC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인증서 뷰어나 VTX 패킷 스니퍼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